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 교무님들 중에 이웃 종교와 만날 일이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원불교 문화사회부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사회부는 원불교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또 문화사업을 통해 이웃 종교와 만나는 등의 일을 하는데요. 최근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님이 종교 간 협력과 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지요? 원불교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안부 인사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종교계 곳곳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문화사회부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부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대외 협력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행사들이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원불교 교정원장님이나 저희 부서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약간 지금은 좀 축소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4월에 원불교 또 가장 큰 경절인 대각계 규절이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여러 문화 행사들이 있을 텐데 순조롭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자, 우선 그 교무님 축하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교 간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소감부터 좀 전해주시죠. 먼저 원불교 교무 그리고 대외 협력 분야 담당 교무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런데 문체부에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종법사님께서 작년에 제가 문화사회부 사회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대 실소한 교무가 되지 말아라. 예. 네, 명대 실소. 이름만 크고 또 실은 없는 그런 교무가 되지 말아라. 대외적인 업무를 하면서 원불교 종교답게 또 밖으로도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춰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와 종교계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합력해서 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임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로 교무님이 되신 지 14년 차가 되셨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불교 군종장교 2호로 임관하시고 군종장교로 오랜 시간 활동한 것이 또 수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표창을 받으려면 공적조서 양식의 공적 내용을 적는데요. 네. 교무 14년 가운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문화사회부 교무 2년, 교당 교무 2년, 그리고 군종 교무 10년 동안의 공적을 적다 보니 군생활의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공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교당과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을 건축했고요. 예. 그리고 군종 관련 육군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라고 하죠. 그리고 도서를 한 10권 정도 제가 보니까 감수하고 이렇게 편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군 규정에 원불교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누락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했고 또 군생활과 함께 그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미북 스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제가 도서를 한 5,000권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 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원불교 군종의 아주 터전을 닦아놓으신 그런 군종장교로서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 군종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군종은 그야말로 종교 간의 만남이 좀 자연스럽고 좀 잦은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군의 군용장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군용장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그 종교의 그 장병 신자라든가 또 민간 신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장병들을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군종정책 과장으로 있는 그 이제 목사님 한 분도 나와 주신 바가 있고 그 전에는 스님이 하셔가지고 네. 또 스님도 나와 주신 바가 있는데 그 군종정책과가 이제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또 다양한 그 성직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그 종교 간 만남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교무님께서도 이제 그 군종장교로 임관을 하시면서 이제 이웃 종교 장교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지내신 거잖아요. 그때도 생각이 좀 나십니까? 이게 또 전역을 하니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역과 동시에 옛날 생각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또 새롭게 또 떠오르는데요. 각자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처음엔 좀 생소하다가도 이렇게 함께 훈련하고 교육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과뿐 아니라 일과 이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하루는 절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하루는 성당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불도 함께 참석하고 새벽에 또 공양도 절에서 함께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불교 군종장교가 4분인가요? 5분인가요? 지금 3명입니다. 3분이군요. 네. 근데 이 3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원불교 군종장교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어렵게 임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함께하는 장교분들은 다 이웃종교 장교분들이시고 이제 교무님만 이제 원불교 성직자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다른 종교에서 이웃종교 군종장교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예. 네, 처음에만 좀 적응 기간만 그렇고 오히려 굉장히 가족처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전우회란 말도 있잖아요. 군대의 인연이 또 정이 그만큼 깊다는 건데요. 이제 이웃 종교 장교분들, 뭐 특히 동기분들, 좀 지금도 연락을 좀 하십니까? 네, 지금도 동기 군종장교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는데요. 재작년부터 저희 동기들이 이제 소령으로 진급한 동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신부님들이 주로 진급을 했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축하드린다, 축하한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이동이 잦으니까 이동할 때마다 이제 신부님 또 목사님 또 스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어디로 이동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서로 또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첫 근무지가 굉장히 아직도 그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육군 제7 보병사단이었는데 거기서 함께 인연이 됐던 스님과 또 신부님은 얼마 전에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 만나서 정말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종교 간의 어떤 서로 궁금한 것들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남자들의 인생에서 참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이 군대의 인연을 만나면 그 어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참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교무님께서는 그 주로 근무하신 곳이 그 육군사관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기억나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육군사관학교 하면 뭐 처음 발령부터 굉장히 쉽지 않았던 곳이어서 많은 기억들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원불교 군종장교가 발령받지 않은 곳이었고 네. 그곳을 이제 들어갔던 거니까 그리고 군종장교뿐만 아니라 뭐 교당도 없었고 그래서 교당을 지는데 뭐 8번의 부지를 옮겨 다니면서 교당을 건축하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도는 뭐 군인과 대학 생활을 함께 하는 뭐 반은 군인 혹은 반은 대학생인데요. 예.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뭐 체육 활동, 군사 훈련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거의 뭐 녹초가 되는데요.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전 생도를 대상으로 종교 소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 생도가 제 앞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정말 사정없이 꼬집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굉장히 오해할 정도로 엄청 세게 이렇게 꼬집던데 그래서 잠을 이겨내려고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제가 그 생도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졸음을 깨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뭐 일반인이나 혹은 뭐 학생, 교도들 대상으로 강의나 강연을 할 때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 탓, 강사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성장하다 보면 국가 간으로 발전하는 거죠. 나의 잘못, 나의 문제로서 이제 그 국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이제 강연을 좀 더욱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참 그 군종장교 후보생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여러 종교를 또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이제 많은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또 남다르군요. 예.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무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교무이면서 또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셨는데 종교인으로서 국가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군복을 입고 있는 성직자, 아마 그 군종장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교무도 군인도 모두 우리나라의 국민이잖아요. 네. 네, 교무든 군인이든 개인으로서의 한 종교의 성직자나 한 종교의 군종장교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군이 바라는 모두의 원불교 교무이자 또 모두의 군종장교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10년간을 복무를 하시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사회부로 가셨는데요. 원불교 문화사회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문화사회부는 원불교 사상에 근거해서 종교문화 예술의 발전과 공익을 도모하고 정부와 종교 간 협력을 통해 대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크게 문화와 사회 업무로 나뉘어 있는데요. 문화 업무는 그 문화와 학술, 예술, 또 성지 관리, 기록문 관리, 또 방송 출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 업무는 홍보, 공보, 대외 협력, 종교 간 협력, 또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 연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불교에서 아무튼 뭐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은 문화사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매년 하는 그 종교문화 축제도 생각이 납니다. 교무님께서 원불교 부스를 운영하시면서 대중들과 만나고 또 이웃 종교와 이 사업 준비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좀 느끼신 바가 어떻습니까? 먼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축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이웃 종교인들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그 각자의 종교를 알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데 그 뜻을 모아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간 화합과 또 국민 통합의 목적을 실현한다는데 모두 한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뭐 장소가 그 청계광장이라고 해서 종로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그쪽이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예. 네, 오르탄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장소를 대학로 쪽으로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층들에게 종교를 좀 알리고 종교 문화를 알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종교문화 축제 몇 월에 하나요? 10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월에 또 기대가 되고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그 경계 같은 게 없잖아요. 뭐 대중문화나 이웃종교 문화 중에도 원불교 문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원불교 문화는 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일반적인 문화예술 분야는 경계가 없긴 한데 종교에서 말하는 문화는 또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종교는 뭐 전통이라든가 정통성을 기초로 한 정형화된 문화를 중요시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회는 이렇다, 뭐 미사는 이렇다, 혹은 뭐 가톨릭 문화는 이렇다, 또 개신교 문화는 이렇다라고 하는
뭔가 딱 뚜렷한 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 문화는 기성 종교와 비교하면 아직 뭐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불교 문화는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원불교만의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예. 네, 뭔가 딱 짜여져 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원불교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 원불교의 장점,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그란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그 장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수용성과 어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참 아름다운 것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정신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바로 앞으로 원불교 문화가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멋진 모습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불교 문화사회부 올 한 해 준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도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나가는 모든 행사는 이제 문화사회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13회 깨달음의 빛 축제가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북 익산 성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제5회 문화 콘텐츠 공모전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해서 원불교 문화 발전에 좀 더 이렇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원흥 합창제가 9월 20일에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 축제가 9월 16일부터 6일간 진행을 하는데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있습니다. 아직 좀 그 후반기 사업이긴 하지만 네. 지금부터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좋은 또 원불교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원불교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들이 항상 그 공지가 되어 있죠. 네, 그때마다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교당이라든가 기관에서 뭐 포스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꼭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둥둥에서도 문화사회부가 또 이웃종교와 만나는 일들, 또 교무님 경력상에 아까 이제 이웃종교 장교분들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군종장교였던 분들의 어떤 만남의 장까지도 한번 우리 둥둥에서 가져보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